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2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 10시부터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구슬프게 내리고 있습니다. 동료 기사분들은 야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2시까지 하고 들어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기사분들이 안전운행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틀 전에 미국 뉴욕 시장 선거에서 맘다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인도계 이슬람 출신이고 우간다 국적도 가지고 있는 다소 특이한 그런 민주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후보가 50%를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변이라는 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부자들을 위한 또 기득권을 위한 그런 정책에 뉴욕 시민분들이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스 베버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3가지 요건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어떤 것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이 그 열정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입니다. 세 번째가 열정만큼 냉정도 같이 겸비한 균형감.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후보가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 이러한 3가지 요건에서 뉴욕 시민분들이 저는 열정에 표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이라든가 균형감은 시장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겠죠. 리더십이 그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맘다니 후보가 주요 공약 7가지를 내놨죠. 대부분이 사회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또는 배분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가 주관하는 식품점을 설립을 하겠다. 그런 공약을 했죠. 그리고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100만 채를 동결하겠다. 임금 인상을. 그리고 20만 채의 공급 물량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또 공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5주부터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소득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로 2%를 더 실시하는 그런 세금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당
근로 임금, 일일 1시간당 임금을 16.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늘려나가겠다. 그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실시하는 정책도 내놨고요. 최고 법인세율을 7.5%에서 4% 인상한 11.5%로 법인세율에 대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재원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실시하려고 하는 공약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대안까지 내놨다고 봐야죠. 법인세율 4% 인상, 부자분들한테 2% 추가 과세, 이런 부분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 무상 지원, 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대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뉴욕주가 있죠. 50개 중에 하나가 뉴욕주인데, 거기 뉴욕주에 뉴욕시가 있는 거죠. 뉴욕시는 GDP가 1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이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죠. 한국의 60% 정도 되는 겁니다. 시 하나가 웬만한 국가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거죠. 뉴욕주 자체는 한국 GDP보다 많습니다. 2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보다 한 3천억 달러가 더 많다고 봐야죠. 한국하고 비슷한 GDP를 갖고 있는 주가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GDP가 일본보다도 많죠. 독일보다는 조금 적고. 그래서 세계 4위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GDP를 놓고 따지면. 미국은 50개의 국가가 모여있는 나라다. 선진국형 나라가 50개가 모여있는 나라. 연방.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맘다니 후보가 당선된 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세계 경제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많았죠. 그동안 배분이 소외시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양극화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체제와 관계없이 소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또 양극화가 심하죠.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20%가 80%를 지배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세계 경제가. 그런 면에서 맘다니 후보의 배분 정책 공약을 뉴욕 시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나온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모닥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어떤 흐름 또는 패러다임이 형성이 돼서 전 세계가 사실 리더들이 극우 성향의 리더가 많이 선출됐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이나 한국 같은 경우가 진보 성향의 리더가 이제 선출이 된 경우고요. 그러한 극우화되는 세계화에서 맘다니 후보의 선출은 배분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 진영의 두각이지 않느냐 또는 출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은 곳,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특히 미국으로 많이 거주나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었죠. AI 산업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경고를 주는 메시지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고립주의는 결국 기득권한테 우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고,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의견을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맘다니 뉴욕 시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정책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스며들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느냐에 따라서 맘다니 시장에 대한 그런 사회 민주적인 흐름은 급격하게 세계로 밀려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 30% 소득 하위에 있는 국가의 국민이나 세계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맘다니 이제 시장이 되겠죠. 맘다니 시장이 좀 아쉬운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없었어요. 배분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죠. 성장 없는 배분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실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서 나타난 과실이 없을 때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뭐 빚으로 또는 부채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건데, 결국은 채권 발행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약하고 상당히 떨어진 거죠. 성장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맘다니 후보가 검증돼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본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성장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추구하는 민주사회 국가 또는 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예산 없는 복지는 어려운 겁니다. 맘다니 후보의 당선을 보면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를 임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정치권이 국민의 엄한 심판을 한 번 더 받을 것이다. 보수 진영이든 민주 진영이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보수는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리버럴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느냐. 보수의 전통 가치를 넘어서는 리버럴의 가치. 민주 진영은, 진보 진영은 생각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지나친 계파 싸움에 국민들이 좀 피곤해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곳이 민주진영 아닙니까?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적절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열정은 있으신데 열정만큼 냉정한 균형감도 있으셔야 되고 책임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국가주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나 경제의 기초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여야지 국가 정책과 리더가 이끄는 주식시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연기금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암호화폐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ETF 문제라든가 홍콩 연기 지수 펀드 같은 데서 손실을 막대하게 봤을 때 국가가 나서서 해당 금융기관에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준 적은 있지만 국가가 투자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국가가 책임을 질 테니 주식을 투자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국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줘서도 안 되고, 정책적으로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갖춰가면 돼요. 그리고 기업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부전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으로 정책과 자본시장 좀 방향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택시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택시 하면서 야간에 주로 하니까 졸리울 때도 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더 힘든 거는 제가 이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택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객분들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또 하고 하면서 제 자신한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택시를 좀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아실 겁니다.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나. 그게 동료한테든 승객한테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택시를 4번째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